결혼하기 전에 한 가족으로 묵이게 될 사람들의 속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모습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 알게 되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한데 누구에게는 참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에게 병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도 고칠 수 없다는 병이었는데 노름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저는 뒤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전문꾼하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글쎄, 친구들이랑 짱. 맞추기 카드놀이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게임을 다시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취미 정도면 저도 말 안 하겠어요. 다 판돈을 걸고 하는 놀이들이 있고 나중에는 친구들과 하는 것이 심심해져서 더 최악으로 빠져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전문적인 게임에 빠져들면서 집안을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었어요. 집안이 풍비박산이래요. 시어머니는 이리저리 돈을 꾸어 다니면서 그런 판속으로 빠져나갔고 나중에는 빚만 커지자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밖에 빚을 언덕은 없어서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도움을 청했고 빚을 갚으라고 부탁했다. 아들아, 시작하자.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건 부끄럽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돼.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우리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짓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한 번만 도와줘. 응,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난 말로만 듣더라도 과자를 버리거나 하기보다는 어디선가 그 과자를 차라리 주는 게 되도록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참 미안해. 시어머니 때문에 살이 쪘어. 그러다 죽어버리겠다는 건 사실이 아니니까 참 죄송해하고 있어. 남편은 날 밀어줘서 내가 몰래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서 시어머니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거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당연히 날 들킬 수밖에 없는 거지. 남편이 돈을 잘 안 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환긴에 나오는 텍스트는 이상해 보입니다. 자동 번역된 내용 같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 구멍은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비어간다는 것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전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남편에게 물어보아야 했죠. 당신, 현재 월급에서 받은 성과금까지 모두 다른 지갑으로 넘긴 것 같은데 이번 달은 100만 원, 저번 달은 130만 원이에요. 아니,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데요? 이렇게 월급 명세서를 조작해서 돈을 빼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진짜, 년한테 가는 돈을 써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어? 아니, 그럴 리가. 아이고, 곤란해 죽겠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고. 아이고, 정말 곤란해. 죽겠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속은 턱 들어와. 나라고 뭐, 그 돈을 쓰고 싶어서 막 썼다고 알아? 아이고, 뭔데? 무슨 사고라도 친 줄 알아? 회사에서 문자라도? 일으켰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일 때문에 큰 돈들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야 해. 그렇게 해야 나도 대처를 할 수 있거나 말아도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속이려 하는 거야? 만약 듣기 싫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얼른 말해야 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되면 너는 죽고 나는 사는 거야? 사실은 우리 엄마가 중독에 걸려 사고를 친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앓고 있는 게임 중독이 있다는 거야? 어릴 때 더 그랬는데 집안을 망칠 뻔한 적도 있었어. 아버지에게 혼을 먹은 이후로는 무서워서 그만뒀는데 요즘 다시 한두 번 하게 되니까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빚이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아이, 아니면 떠난다고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라고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이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결혼하고 다녔다고, 정말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고 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결혼한 후에도 꼭꼭 숨길 수가 있을까?
정말 깜짝 놀랐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게임 중독자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얼마나 놀랍기에 빛이 있으신데. 대충 갚아 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좀 남아있나 봐. 결혼 전에는 완벽하게 고쳤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지. 나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줄 상상도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알면 그만두라며 손모가지 다 잘라버릴지 몰라. 당신도 아시잖아. 우리 아버지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나도 아직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말이라도 해 2번 다시는 못하게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도를 향해 그냥 무작정 도와준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정말 참나게 답답하죠. 죽겠어요. 이건 절대 아버님에게 얘기해야 해요. 나 모르니까 어머님이 무슨 일에 당했든 말하든 엄격히 고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 이제 많이 갚아야겠어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니 한 번만 넘어가 주라고 아이가. 이제 안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말씀해줘서 우리 엄마 어디 손상 건 병원에 가야 할 텐데요. 그러니 딱 한 번만 넘어서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나도 정말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버님께 말씀해 우리 엄마 어디 승리를 병원에 가도 될 정도로요. 정말 한 번만요. 시어머니는 한창 시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할 정도로요. 아버지께서 꼼짝도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사실과 전적들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구든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와이프가 게임에 중독되어서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데 일보 직전인데 손모가지를 그렇게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아버지가 또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당연히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시어머니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라도 밀어놔야 쪽팔려서 밖에 안 나간다고 하면서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몇 번이나 이어져 온 게임 중독 때문에 아버지는 결국 시어머니와 결별하고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것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왜 제주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요? 시아버지에게 손이 되도록 빌고 빌었지만 겨우겨우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또 말했어요. 며느리 내가 정말로 손이 되도록 빌게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내가 이번에야말로 정신 찬 거야? 몇 년 동안 조용히 탈의 없이 생활했는데 이번에만 넘어가주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응. 그럼 또 한 번 이런 일을 벌이면 남의 집가정부로 취직해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이르겠다고 했으니 우리 집까지 찾아올 거예요. 울면서 빌었고 결국에는 각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나라고 또한 모진 게 시아버지에게 말을 하겠다고 우기지 못했더라고요. 각서까지 쓰고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본인 스스로 빚을 갚겠다고 하시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죠. 시아버지가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벌이면 손모가지를 그래 버리겠다고 했던 게 무섭긴 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안했지만 판돈 자체가 적은 편이었는데 남편이 빚을 몇 번 대납해주고 남은 돈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도 굳이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그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해왔고요. 우리 아버지의 눈 돌기 시작하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나도 무섭기는 해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한 번만 봐주자고 생각해요. 앞으로 잘할 테니 이런 일이 생기면 모르는 척 할게요. 엄마도 각서를 썼고 2번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안 할 거라고 말했으니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남편도 제 부모님을 설득하신 덕분에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은 빚을 갚아드리고 2번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서로 속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각서의 영향일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저에게 참석도 못하는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 신혼 때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그 이야기네요. 사실 우리 아버지도 정말 철저하게 막다른 것 같아요.
분이시거든요. 소위 말하는 독불장군 스타일이신 분은 며느리만큼이나 예뻐하는 분이시라서 저랑은 참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게임에 빠져서 집안을 풍비박산 낸 전적이 있으니까 사실 생활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셨어요. 여유가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생활비를 정말 아주 조금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른 곳에 돈을 쓴 게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했는데도 돈이 부족한 날이 몇 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매달 생활할 수 있는 금액만큼 아주 조금만 주셨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힘이 들어지는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때도 계셨어요. 이런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저도 신혼 초에 이런 일을 한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나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생활비를 다 썼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 연락이 오면 괜히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예, 며느니야. 내가 이번 달에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그런 건지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생활비가 제법 모자라지 뭐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니? 어쩐 그리 딱 10만 원이 모자란 건지 어머님. 이번에 우리도 누진세 때문에 그런지 전기세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우리 부부진 결혼식도 있고 해서 여유돈이 부족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벌써 거절당한 것만 해도 세 번째인데 아유 이제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 내가 정말 숨통이 꽉 막혀서 살 수가 없다. 한 달에 나가는 공과금이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데 너희 시아버지는 세세요. 나를 못 믿겠다면 한 달에 80만 원 준다.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휴대폰 비용도 밀리게 생겼는데 정말 아니라고요. 돈 좀 보태줄 수 없니? 내가 서러워서 살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시어머니의 사정이 딱하긴 했지만 이미 신뢰를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 뭐 어쩌겠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믿지 못해서 한 달에 생활비 80만 원 주는 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의심을 붙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저도 뜨뜨미지근하게 거절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하면서 서로 죽겠다고 난리를 피시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날 이후로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니, 각서를 쓴 이후에는 더더욱 안 했고 내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 환경은 갖춰줘야 하지 않겠니. 나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자식들에게 손 벌려가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어떡하니 나갈 돈은 대사인데 가진 건 없고 아이고 서러워. 정말 그 사건이 있는지 3년 동안 명절에도 용돈을 주일 때 의심하면서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그래도 가끔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기가 팍팍 죽어서 연락이 오면 도와드리고 했었어요. 매달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한 번 10만 원, 20만 원 달라고 하셨고 때문에 저도 점점 그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이 훌쩍 지나가는 동안 정말 별일이 다 있었는데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사사건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을 때 청약통장에 당첨이 되어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살면서 아이도 낳아 키우고 각종 경조사에 오르는 전세값을 이것저것 쓰며 돈을 써내려다 보니 자금이 부족했어요. 거의 1억 원이 부족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자고 하니 그 당시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고 이미 빌려놓았던 돈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시아버지께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청약 당첨은 했지만 1억 원이 모자라다는 게 좋은 기회를 놓치기는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잔금은 그걸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어? 자식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는데 아예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친정이라고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유자금으로 그 정도 돈이 있다고 하시면서 빌려주시겠다고 선뜻 이야기를 해주셔서 덕분에 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고도 청약된 아파트에 잔금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저희 부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혼한 지 8년 차에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가지게 된 것인데 당연히 기쁘지 않겠어요. 아파트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된 이후부터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인들을 매주 집들이 초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3개월 전에 결혼한 지 8년이 된 우리는 전 세계 중개 걱정과 아이들의 학교 걱정으로 고민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행복과는 다르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옮긴 후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이미 빌린 대출금을 갚고 있었으며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카드 비용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학원에 다녀야 하고 그에 따른 경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만만치 않은 데다가 남편이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문에 우리 부부도 생활이 매우 힘들었어요.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말을 할 때마다 거절밖에 할 수 없었죠. 어머님도 우리 상황을 잘 아실 텐데요. 우리 부부는 대출금이 쌓이고 아이들을 부양하고 공과금과 생활비를 지불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나마 친정에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도와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집에 들어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생활비를 보태주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어서 어머님도 우리가 집까지 못 들어갈 정도로 막힌 상황이니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한테 더는 이렇게 지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부부싸움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해도 시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죽을 맛이 난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일일이 시아버지가 가계부까지 검사하면서 돈은 어디에 썼냐며 이건 왜 샀느냐고 하며 트집을 잡아냈다는데 참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인간과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온 건지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제는 가계부를 뒤적거리다가 내 가게 모임에 낸 돈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내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 요즘은 황혼이혼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나도 지긋지긋한 니시 애비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못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그동안 허송세월을 지냈나 싶다. 아이고, 정말로 서러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든 사무쳐드려도 벌떡벌떡 일어서게 돼요. 어머니님,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서 당장 아버지와 이혼을 선포하셔서 어떻게 미래를 살아나가실 건가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어머니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것도 하나 없고 아버지와 이혼해도 얻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한 발 물러서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켰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버지와 이혼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요? 또한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단단히 다른 짐승처럼 행동하거나 어디로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절대로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항상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동안 시어머니가 조용했는데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순간 일이 발생했어요.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와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미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남편과 함께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시어머니 집으로 가봤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열을 올려 오라통을 터뜨리고 계셨어요.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세심히 살펴보기만 하다가 유난히 말을 많이 하시던 시아버지가 때를 노린 듯이 속말을 꺼내셨어요. 그따 사람 옆집 아이가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했다고 해요. 다시는 그 아이랑은 게임을 하지 말란다고. 아, 그 아이가 행동을 고치는 게 마음이 빠르겠네요. 라고 했어요. 내가 그동안 그런 인간을 내 마누라로 생각해왔던 것이 후회스럽고 미워져. 어딘가 가서 허튼 짓이라도 하면 안 될까 봐. 돈도 아까운 만큼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많은 돈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 아버지는 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시더니 나도 처음 경험해서 무척 겁이 났어. 아버지의 화가 가라앉히기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용히 물었더니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거는 게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험난한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법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장난으로 몇 번 들어가서 할 때도 있었으나 금방이라도 거기에 또 빠져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어. 사이트에 빠져들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1,000원 또는 2,000원을 걸고 했지만 나중에는 몇십만 원까지 불어나게 되었죠. 아, 근데 그게 돈을 따낸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죄다 범죄자인데 그것도 다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입해서 소액으로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이기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꾸만 이기면서 돈이 2배, 3배가 되니까 1,000원 또는 2,000원으로 하는 것보다 10,000원 또는 20,000원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은 거죠. 한 번 더 하면서 돈을 몇십만 원씩 충전해가며 게임을 즐기게 만드는 수법이 있는데 큰 돈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길 수 없게 만들어서 돈을 점점 유하게 만든다고요. 빼앗아가는 시스템이었고 우리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으니까 처음에 돈을 뗐던 기억만 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다가 소지한 돈을 전부 탕진하게 되었다고요. 생활비도 별로 없었는데 그것마저 다 털리니까 시어머니가 어디서 돈을 끌어다 왔겠어요. 바로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했어요. 소액 결제로 돈을 충전해서 게임을 즐기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막히게 되니까 소액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따면 한 방에 갚을 수 있다면서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소액 대출을 받은 거예요. 글쎄, 이자율이 정말 어마어마한 대출 사이트에서 급하게 대출을 받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빚만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빚쟁이들이 또 한 번 물고 넘어지면 아주 끝을 보는구나. 그들이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생기자 결국 끙끙 앓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에게는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엄격한 아버지가 휴대폰 고지서를 보고 소액 결제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말했지만 순간적으로 얼버무리는 모습으로 보아서도 나쁜 짓을 들킨 얼굴이었어요. 진짜 급한 일이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대출을 받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캐피탈에서 받아서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래저래 말하면서 생각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집에는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생각 없이 대출을 받아서 게임을 해? 이게 사람이야?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아이고.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수십 년인데 한 번만 눈 감아 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자식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까지 쪽팔림을 주어야 해요. 쪽팔림을 당하게 하는 게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당신은 더 당해봐야 해. 어디서 감히 내가 봐준 게 지금 몇 번째인데 눈을 감아달라고 요청한 적 있었어. 내가 장님인가? 하루 종일 눈만 감아주고 있게? 당신은 아주 혼자일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불법이고 잡혀가는 죄목이래. 알아. 어디 한번 이혼도 당해보고 그 콩밥도 먹어봐. 아유, 나도 모르게 재미있어서 소해를 시작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당신 없이 살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남았는지 알아? 나랑 이혼하자고 맨몸으로 내쫓겠다는 위협은 진짜 무서워. 정말로 무서웠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지금은 진절머리 나.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해야 돼. 당장 이혼하면 뭘 먹고 어떻게 살 거야? 조강지처를 버리면 어떡해? 당신 정말 너무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만 해봤자 아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잖아. 당신이 받은 대출은 얼마나 많았지? 게다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건 당신이 아니에요. 내가 소원대로 해주겠다고 2번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당신도 한번 힘들게 살아봐. 조강지처는 무슨 저딴 정신머리 없는 얘기야. 옆편에 있는 내랑 산 세월이 아깝다는 그 말로 시아버지께서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하나씩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집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정리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시며 시아버지를 말렸지만 시아버지는 정말로 신경도 주지 않고 정리를 하셨어요. 이혼까지 마무리하시는 걸 보고 저희 남편과 제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둘이서 어떻게 해결을 받는지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혼 후에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뻔뻔하게도 우리 집에 짐을 싸들고 오셨어요. 당연히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자식이 셋도 아니었고 편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긍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제게 빌고 빌어서 각서까지 썼었는데
제가 시아버지에게 게임 중독에 대해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반쯤 죽어나갈 것을 두려워해서 제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서의 내용을 키지 않고 잔소리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가 이혼을 했으니 그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된 것이었어요. 이혼을 당한 후에 이런 일을 다 겪게 된 거예요. 이랬는데 시어머니가 거른다고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저희 집에 처음 짐을 싸들고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언제 내쫓는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는지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지내시던 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나무인이 되시더라고요. 내가 말이다. 우리 며느리 불면 목도고 아들한테도 미안하니까 이 집에 어녀 사는 값 톡톡히 치름 마. 우리 손주들도 같이 돌봐주고 집안일도 나눠서 같이 하자. 평생 집안일만 해온 나한테 그게 뭐 어렵겠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 그렇게 말을 했던 시어머니는 점차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고 잔소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불과 2달 만의 말이죠. 이에 내가 보자 하니까 말이다. 너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애가 왜 이리 을라. 터졌냐에 학교를 보내고 나면 엄마들이랑 커피를 마시는 간만 줄여도 집안 살림이 나아질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버는데 왜 너희한테 대출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지 너가 펑펑 쓰니까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아들 불쌍해 어쩌냐. 정말 시어머니가 궁시렁거리면서 기강을 잡고 싶은 건지 뭐지?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은 건지 점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집에 어녀 살아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윗사람인데 어녀 사는 주제 작작하라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참으면 안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참기 시작하니까 만만하게 보인 건지 뭔지 계속해서 빈정거림을 멈추지 않았고 집안 살림까지 참견하며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왜 조미료를 여기에 보관하고 그리고 빨래통도 모아놓는 게 좋아서 예쁘고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처리하는 게 집안일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의미예요. 제가 옆에서 참견하지 않았으면 지방동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살림 솜씨가 훌륭하신 10년 차인데도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왜 그러시는 거죠, 엄마님? 이전까지 이렇게 사실 무리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님은 우리 집에서도 홀로 남는 곳이 없으실 텐데요. 가끔씩 혼자서 핸드폰 만지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알아요. 현재는 담뱃불을 끊으셨네요. 그건 확실하죠. 그러고 나면 우리 집에서도 살 수 없을 것이에요. 제가 확신한다니까요. 시어머니가 나가신 뒤에 방을 정리하게 되고 버려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네요. 알고 있었어요. 방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방에 갇혀 있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가 구박해서 못 살겠다며 연기를 하십니다. 제가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협박까지 하는지요? 제가 시어머니를 쫓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들어온 것도 그럴 목적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나요? 네,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게임을 하다가 걸리면 이 집에서 못 살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그런 협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긴 하지만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항상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들이 울면서 난리를 치는데 남편은 그게 진짜냐고 물어봐서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싸우다가 나도 씩씩거리며 친정으로 짐을 싸서 도망쳐 버렸어요. 사실 친정은 시어머니의 과거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굳이 나도 친정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짐을 싸서 온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실까 우려되어 하루만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비안이 거리를 떠났어요. 아이고, 고자. 가출할 거면서 뭘 그리 대단한 가출인가요? 그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 우리 아들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카톡이 왔다. 불쌍하게 쫓겨난 지햄이 편을 들어주겠지.
나는 말이야, 질싸움짤 걸리진 않을 거야. 앞으로는 알아서 척척 잘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는데 정말이죠. 다 갈리더라고요. 언젠간 그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는 게 익숙해지던 제 남편이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중국 쪽의 큰 시장에서 우리 남편이 거래를 하겠다고 하더니 옷을 정말 대량으로 수입해오기 시작했대요. 이 모든 것이 만화 유지가 일 수도 있었던 단기적인 거래 계약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평생을 통해 벌어도 충분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문제로 인해 시달렸던 것들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너무나 큰 기쁨을 느끼며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남편과 함께 우리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축을 하기로 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지출이 조금 증가하자 뭔가 좋은 이유가 있는지 살짝 해물며 물었고 남편은 감격하여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후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잔소리를 시작하자 나는 언니와 하는 것이 참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내고 싶은데 말이야. 며느리가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녀가 집을 준 채 감시하는 기분이든 말이야. 자꾸 구박하려는 듯이 눈치를 채 들어서 달려드는데 내가 무슨 별일을 하겠니. 으휴, 이렇게 살다간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분가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시어머니의 분가도 당연한 바람이었습니다. 분가를 하게 된다면 돈은 누가 내야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내야겠지요. 어머님, 현실적으로 지금 분가를 해서 뭐 해먹고 사냐고요. 어머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런 때에 취직이라도 하시려는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겠다고 분가를 하겠냐고. 우리 아들은 돈 벌어서 잘 살면서도 우리를 잘 지탱하고 있잖아. 내가 무슨 걱정을 해야 하겠어. 내 아들은 정말. 우리 아들만 믿고 살면 잘 키웠지. 그러니 왜 어머님은 우리 나이도 이제 슬슬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아이들은 지금 중학생이고 공부시켜야 할 의무가 있죠. 공부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대학 등록금까지 고려해야 할 일이지요. 저희도 돈을 모아야 할 시기인데 어머님을 시켜드리고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할 돈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돈 문제야? 내 생활비는 내 책임이고 내가 시비를 거면 나도 모든 것을 마칠 수 없다는 말 아니에요. 내 생활비를 보전하며 어머님을 돕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너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니 어머님은 100세 시대예요. 이제 어머님은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생활비를 내달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또한 어머님이 이런 나이에 자립을 하는 것도 웃긴 것이지만 나가서 유지하고 살 생각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한테 비껴주는 말이냐? 100세 시대에 내가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살면 더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저주를 걸진 않는 이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고민을 말아라. 그리고 나 혼자서 왜 못 살아? 다 살 수 있어. 소음을 내지 않고 왜 계속 말을 반복하는 건가요? 당연히 이런 것은 자식이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게 효도하는 지름길이라고. 아니 나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기 계약이 잘 터졌으니 돈을 벌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단기적인 계약이라면 우리가 대출금을 갚은 뒤 노후 자금을 생각해야 하는데 남은 게 얼마 없는 상황이며 또한 그 계약이 얼마나 비용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유행에 따라가는 것은 옷이나 하는 것이지 집을 짓는 비용은 얼마든지 높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중국 쪽의 계약이 잘 되었지만 그것이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고 남편에게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지만 듣는 척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얻는데 1억을 보충해 준 것은 우리 친정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에게 그러는지 짜증이 났습니다. 따져보면 도움을 받은 친정을 먼저 챙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를 위해 준비한 집이라고요.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지 않았지만 싸운 후 며칠 뒤부터 시어머니가 화낼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만 생각하나 싶으면서 마음 한 구석 불안했는데 진짜로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집을 떠나줬다는 게 아닐 거예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가 보란 듯이 이사 간다고 짐을 싸더라고요.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정말로 어머니한테 집해 드인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맞아 의견이 서로 갈리며 합의점을 찾아야지. 혼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게 어떻겠어. 나랑 상의를 해야지. 어머님,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건데? 얼마짜리 집을 해준 건데?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우리 엄마 집을 해주겠다는데 왜 그러는 건데? 당신이 보는 돈도 아니고 내가 보는 돈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냥 3억짜리 작은 관점으로만 보세요. 평수 아파트 하나를 매입해드렸어요. 엄마 혼자 지내시는데 큰 집은 필요 없잖아요. 뭐, 3억짜리 작은 아파트 아이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혼자 지내실 건데 3억짜리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야. 빌라도 싼 게 얼마나 많은데. 아, 대책 없이 그런 걸 해드려 거기다가 그 집으로 끝이에요. 어머님의 노후 자금과 생활비를 다 당신이 부담하실 거 아니냐고.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갈 텐데 그걸 나한테 상의 한 번도 안 하시고 결정했다니까 당신이 취소하라고 나오니까 나도 말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우리 엄마를 챙기겠다 그러려고 딴죽을 걸고 그러느냐. 당신도 알게 모르게 처가 챙기면서 아, 나한테 왜 이렇게 야박하게 그어? 우리 집에서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라도 주셨지. 돈을 바라신 적도 없고. 그럼 우리 집에도 1억 갚아내라고? 1억은 무슨... 1억 원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싸게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어찌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들을 홀라당 잊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집을 살 때 받은 1억 원이 있지? 우리 부모님께서 노후에 작은 도움으로 주신 걸 잊고 있었네. 그걸 갚으라는 게 아니라 그건 미리 유산해서 주신 거라고. 아니야, 그걸 내가 왜 갚아야 해? 어차피 장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다 당신들 것일 건데. 그건 미리 유산으로 상속받은 걸로 보는 거지.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었어. 아,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 맞나요? 진짜로 너무 어처구니 없고 기가 차도록 소리를 못 내게 만드는 말이었어. 입을 벌리고 멍하니 있으니까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 그만하자. 이 얘기.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껴야지. 당신의 생활비도 충분히 많지 않아 우리 엄마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봐도 한 달에 10만 원이던 20만 원이던 용돈만 받으면서 살아도 괜찮은데 이러한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아까울지 안 아까울지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고 정말 아무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어쩌다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무얼 의도하고 있는 건지, 그 순간부터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럴 때 나도 가만히 두고 넘어갈 순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갑자기 복수를 생각하게 됐어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비웃어봐도 그렇게 말이 통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엄마 이사하는 거 알았지? 그날 나도 일부러 아르바이트생들을 세워두고 연차 내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와서 이사 준비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연세 혼자 이사 준비하다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아이 아무튼 간 김에 서로 도와주면 좋겠죠. 그날 나는 약속이 있어서 이사할 때 시간을 봐서 갈 거니까 너무 늦지 않게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이사 준비 잘하세요. 집 정리도 잘 하시고요. 쟤는 무슨 영향 안 볼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사 날 약속을 잡고 있더라고요. 시작부터 도와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며느리가 상전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해요. 하루빨리 이사 날짜가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대망의 이사 날에 이사짐이 들어가는 도중에 제가 도울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등장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기겁을 하면서 쟤를 쳐다보았어요. 의기양양하게 어떤 이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의 새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누구와 함께 갈지요?
시아버지가 고 시아버지를 호되게 비난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대득하고 고함을 쳤어요. 이 멍청한 놈의 손자가 돈 없다. 돈 없다고 말하니까 차라리 없애달라고 하던데. 동정에 호소하더니 내 돈은 안 갖고 이사갈 집을 떠날 거라고. 이것이 미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혼했던 때로 돌아가야 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어떤 돈이 있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이 배로 나타나고 쫓겨날 뿐입니다. 처지가 어려웠는데 거기에다가 시어머니한테는 말도 되지 않는 빚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정이 있다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대신 빚을 당장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했고, 일을 하든 뭘 하든 돈은 무조건 갚으라고 시어머니에게 엄중히 당부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불법 게임 자체가 신고가 들어오면 실형을 살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것만큼은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더니 시아버지가 재산 분할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빚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니까 이자 때문에 미리 청산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고 하다가 시어머니가 입을 싹 씻게 한 일이야. 거저. 막상 빚을 갚아주고 나니까 시아버지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랑 짝짝꿍이 맞아서 시아버지에게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을 했고요. 그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저 시아버지가 잘 지내길거니 하고 방관을 한 셈이죠. 그런데 글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무려 3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시아버지도 저도 서로 꿈에도 몰랐죠. 제가 이 깊은 속사정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시아버지한테 너무 속이 이상해서 전화를 했다가 알게 되었죠.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돈 좀 번다고 어머님한테 무려 3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저랑은 상의도 없었어요. 내 소송장이 제 도착을 보고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며 나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연락도 피하더니 3억가치의 아파트를 샀다고 이 옆에 내가 진짜 내 돈은 안 갖고 집을 산 줄 알아? 라고 말했지.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게 너무 무례했어. 시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등기부 등본을 떼었고 시어머니가 곧바로 대소를 걸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압류를 한다고 했지. 이사 준비에 신이 나서 그런 줄 알겠어?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데 어찌나 우연한 그 가운데 이 씨앗까지 도착한 것인지. 소송장을 마주하고 그만큼 놀라워서 멈춰버렸죠.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식겁을 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정말 가압류가 붙게 되면 이 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였으니까. 아니, 당신, 내가 돈 없다고 했었잖아. 우리 사이에 가위까지 걸고 소송을 건다는 거 너무 심한 처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치명 못하는 거야? 갚기는 뭘 갚아? 내 연락처도 다 차단해놓고 모르쇠 한 세월이 있는데 나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빌빌거리면서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런 짓을 꾸며 이 집 어떻게든 내가 받아먹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아버지 이 집 제가 사드린 거라고요. 즐겁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도 잘 할 수 있어야지.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너는 내가 신이냐? 너를. 이런 신을 쉬운 것 같진 않은데 너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이런 집을 해주니 이 집도 곧 빚덩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돈을 땅에다 버리고 정신 차려라 못난 자식아. 아니, 엄마 이제 그런 짓 안 한다면 엄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찾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시어머니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니까 제가 아주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휴대폰 명세서를 쓱 보여줬죠. 남편은 그걸 보고 이게 뭐냐는 눈빛을 했어요. 안 하긴 뭐하네. 매달 30만 원 소액 결제 꼬박꼬박 다 채웠다 쓰시는데 내가 그동안은 소액이라고 말을 안 했지. 어머님 용돈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로 그냥 뭐 사고 싶은 건 사나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이거 상세 명세서를 보니까 죄다 어디 사이트에서 충전한 거네요. 결제한 게 맞더라고요. 어머님, 이것도 불법 사이트죠. 아니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뭐라고, 어머님, 이게 진짜예요. 아직도 그 사이트에서 탈출 못하는 건가 봐요. 그런 짓을 하고 계시다니, 정말이에요. 제가 옆에 앉아서 정신병원 가도 좋냐고 했었는데요. 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속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아이고, 마누라가 게임 중독인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돈을 퍼주고 있어요. 정상인은 며느리 밖에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아무튼 가일 처분은 무조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 끝나길 무서워하는 게 보이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써야 한다고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갚을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갚을 테니까요. 나이 70에 못 정종하잖아.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좀 봐주세요. 당신이 나를 안 봐주면 진짜 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했어요. 손가락이라도 없어질까? 응, 아버지. 이 집값먹이 돼서 넘어가면 제 사모은 어디로 가는 건데요? 아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 진짜 이 돈 그렇게 뺏기면 잠 못 자요. 우리 친정에서 1억을 가져간 건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네, 4억 날아가는 건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이런 인간이랑 내가 그동안 살을 부대끼고 살았다니 아휴. 그리고 지금 사과할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고 아버님께 사과할 게 아니라 내게 사과를 해야 해요. 우리 집에서 빌려간 1억 내놓으라고. 아이씨, 내가 진짜 정신사나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러는 거니? 너는 좀 조용히 해. 진짜 낄 때 못 깰 때 구별 못하냐? 적반하장하고 진짜 장난 아니다. 나는 너랑 이혼하란다. 너랑 못 살겠다. 나한테 정신을 사나운다고 하는데 내가 더 미치겠으면서. 사나운 김에 그냥 더 사나운 돈가 해. 이혼해. 그래? 뭐 좋은 꼴 보겠다고 이 집안이랑 여고 이혼해라. 내가 좋은 변호사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뿔도 당김에 렸다고. 지금 가자 그냥. 나는 정말 그 이후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뭐 끽해봐야 인연이지만 시어머니를 뵈어 살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되어서 제 3분 할례도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 걸고 재산 분할 소송도 걸었어. 당연히 남편은 개처럼 피폐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지는 않지만 우리 아들이 이미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러면서 꼭 필요한가요? 제가 정말 양심적이든 것 없이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며느리로 대해왔다니. 어머나,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제가 아닙니다. 양육권은 제게 돌아와서 양육비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로 집값 70%를 받았고 친정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1억 원도 참작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남편에게 1억을 갚았으며 현금도 나눠 가졌습니다. 남편이 두고 보자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두고 보자는 말인지 웃겨요. 반사이 정해주신 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저는 상당히 튼튼한 생긴데 현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하고 남편의 그 후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받았던 돈은 1억 2천 정도였다고 하던데요. 몇 년간의 빚과 이자 때문에 시아버지가 가압류를 걸었던 건 2년 사이에 불어난 법정 이자까지 포함돼서 집값의 절반 이상이 저당 잡혔고 결국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아서 시아버지에게 돈을 주어야 했대요. 세금을 떼고 남은 게 딱 1억 조금 넘었다고 하던데 남편도 제게 재산 분할을 해주느라 둘이 합친 현금이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선은 집을 사야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을 구하고 살았는데 중국 쪽 거래처에서는 큰 돈을 벌었다고 할 때요. 그런데 그들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몇 번의 거래를 하다가 돈을 속아먹혔나 봐요. 통해 수학이 옷가게를 만든 후에 믿음이 가게가 되면 옷을 붙여주고 싶은데요. 어떤 수법을 써야 한다는 건데 옷을 받게 되면 품질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파기하겠다고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떤 품질 문제 때문에 제대로 판매를 못하니까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기꾼이에요. 전 남편은 그렇게 해서 수억 대금을 받지 못했고
당연히 사업장도 거래 대금 상황으로 망하게 됐어요. 빚만 늘어났고요. 거래처들이 물건을 주지 않아서 어떻게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빚을 갚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제게 찾아와서 징징거리면서 예전에 같이 살 때 행복했다고 말하던데요. 저희 애들이랑 솔직히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제 손가락을 거들면서 꺼지라고 해버렸어요. 짐승도 아는 은혜를 모르는 놈은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요. 말입니다. 결국 전 남편은 어떻게 사정해서 옷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고 지금은 거의 방에서 이전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잃은 순간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마음을 곧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